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만남, 행복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쏙쏙 한자 300입니다. 오늘이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7급에 해당하는 한자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한자 중 5개를 먼저 보시죠. 잘 보셨죠? 저는 보면 볼수록 무척 재밌거든요. 여러분도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처음 한자 보겠습니다. 편한 안. 자, 이번 한자는 편한 안자입니다. 자,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있는데요. 자, 어떤 한자인지 자원풀이 살펴보면요. 자, 집이 나와 있죠? 여자가 집 안에 있는 모양을 그려 편안함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그래서 안정되어 있다는 뜻에서 편안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 편한 안자고요. 예문 보시면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해. 2번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괴롭거나 아프거나 힘들거나 하지 않고 편하여 좋은 것을 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3번 고속도로보다 철도를 이용하는 편이 안전하다. 안전하다는 뭐예요? 사고나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상태를 안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활용어 살펴보면요. 치안입니다. 편안하도록 다스리는 걸 치안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치안이 잘못되면 어떨까요? 그렇죠. 다음 활용어 살펴보시면 불안하겠죠. 불안하면 국민들이 상당히 마음이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활용어 보시면 그렇죠. 바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럼 편안한 자와 대조되는 상대되는 말은 뭘까요? 그렇죠. 바로 위태로울 위자가가 상대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자 보시면 낫, 오. 이번 한자는 낫, 오자입니다. 낫, 오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보시면 뭐가 보입니까? 절구가 보이죠? 절구의 모양을 본뜬 글자가 바로 낫, 오자가 되겠습니다. 낫, 오자의 활용 예문을 살펴보시면 오늘 오후에 집에 가지 말고 우리 같이 연습하자. 여러분 오후란 말 많이 쓰죠. 오후는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의 동안을 오후라고 이야기하고요. 다른 말로 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오전 7시에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오전은 뭐예요? 낮 12시까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밤 12시부터 낮 12시까지의 동안을 우리는 오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비슷한 말로 어떤 말이 있나요? 상오라는 말이 있고요. 3번, 이곳에서 내일 정오에 만나자. 정오는 낮 12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밤 12시는 뭐라 그래요? 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활용어 살펴보면요. 상오 나왔습니다. 상오 아까 뭐라 그랬죠? 그렇죠. 오전을 상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두 번째, 하오입니다. 하오는 뭐예요? 그렇죠. 오후를 하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세 번째, 뭐가 나왔습니까? 오수가 나왔습니다. 자, 오수는요, 수는 뭡니까? 잠입니다. 다시 말해서 낮잠을 오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알아보았고요.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바깥 외. 자, 이번 한자는 밖과 대자입니다. 자, 밖과 대자의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을 잘 보세요. 자, 왼쪽 부분은 무슨 자입니까? 그렇죠. 저녁 석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달의 모양이 나타나 있고요. 오른쪽은 점입니다. 즉, 점을 저녁에 치는 것은 관례에 벗어난 데서 바깥이란 뜻으로 쓰인 것이 바로 바깥 외자가 되겠습니다. 자, 바깥 외자의 활용 예문을 살펴보시면요. 하영이의 외가는 이웃마을에 있습니다. 외가는 뭐예요?
어머니의 친정이죠. 우리말로는 외갓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외국 사람들도 김치를 좋아해서 많이 먹는다고 한다. 외국은 자기 나라의 영토 밖에 있는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는 타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세 번째, 건물 외부를 단장하다. 외부는 물체나 몸, 장치, 구조물 등의 바깥쪽 부분을 외부라고 이야기합니다. 활용어 살펴보면요. 외형은 사물의 겉모양을 외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외과입니다. 외과는 주로 수술 등을 통해서 치료하는 과가 외과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외관입니다. 외관은 밖으로 보이는 모습을 외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자와 관련해서 여러분 꼭 알아야 두어야 될 한자 성어는 바로 외유내강입니다. 유자는 부드러울 유자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기는 부드러운데 속에는 무척 굳고 강한 게 있을 때 외유내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외유내강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얼굴용. 이번 한자는 얼굴용자입니다. 자, 여러분 얼굴을 만져보면서 자, 자원풀이 살펴보면 집이 산골짜기처럼 넓어서 물건을 많이 넣을 수 있듯이 그릇에 물건을 담는다는 뜻이며 생각에 따라 온갖 표정이 담기는 얼굴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얼굴은 뭡니까? 여러분 표정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밝을수록 좋겠죠.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바라면서 예문 보면요. 어떤 내용인지 말하여 봅시다. 내용 뜻은 뭐예요? 그렇죠. 말이나 글로 표현되는 대상이 담고 있는 말하거나 전하고자 하는 줄거리나 중심되는 의미를 내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그녀는 미용학원에 다닌다. 미용은 뭐예요? 용모를 아름답게 매만지는 일을 미용이라고 그럽니다. 미용을 해주는 것을 미용실이라고 그러죠. 3번, 제발 나를 용서해줘. 용서는 뭡니까? 죄나 잘못을 꾸짖거나 벌하지 않는 것을 용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용자의 활용어를 살펴보면요. 용모입니다. 용모는 뭐예요? 얼굴 모습을 용모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두 번째, 이용입니다. 이용은요, 남자입니다. 남자의 머리 같은 것들을 다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용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용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용이고요. 자, 세 번째, 허용. 허락하여서 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허용이라고 합니다. 허락하여 용납함의 뜻을 갖고 있고요. 용자와 관련해서 꼭 구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앞에 것은 얼굴 용자고요. 뒤에 나온 것은 손님 객입니다. 모양이 비슷하죠? 구별 잘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글자 자. 자, 이번 한자는 글자 자자입니다. 글자 자자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구별해서 봐야 되겠죠. 자원풀이 살펴보면요. 지붕과 아이를 합친 글자입니다. 집에서 아이가 차례차례 태어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늘어나는 글자를 나타낸 것이 바로 글자 자자가 되겠습니다. 예문 살펴보면요. 십잔말 풀이를 하여 봅시다. 두 번째, 파란색으로 쓴 낮자의 이름을 읽어봅시다. 낮자는요, 자모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개의 음절을 자음과 모음으로 갈라서 적을 수 있는 낱낱의 글자를 낮자라고 이야기하고요. 3번, 우리 민족이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하고 사용했다. 우리 민족은 고려시대부터 금속 활자를 발명하고 사용했습니다. 자, 글자 자자와 관련된 활용어 살펴보겠습니다. 숫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1, 2, 3, 4 같은 것들이 숫자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문자입니다. 우리나라 한글, 영어의 알파벳 같은 것들이 문자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배우는 한자입니다. 한자의 자자는 글자 자자고요. 한자는 무슨 한자일까요? 한나라 한자가 바로
이 한자가 되겠습니다. 이 한나라는 항우를 물리치고 유방이 세운 나라가 한나라가 되겠습니다. 한자와 관련된 한자성어입니다. 일자무식입니다. 한 글자도 알지 못하는 상태를 일자무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속담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5개 한자를 배웠고요. 나머지 5개를 살펴보겠습니다. 마당장 장장 앞산 전전 번개전 전전 운전전 전전 하를정 정정 장전 전전정. 친구들의 율동과 노래 잘 보셨죠? 자, 처음 한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당장, 처음 한자는 마당잔자입니다. 자,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이 있는데요. 자원풀이 보시면, 자, 왼쪽은 뭡니까? 흙이죠? 흙토에 오른쪽 부분은 양자입니다. 볕양자. 볕양을 합한 글자로 햇빛이 잘 들어오는 양지 바른 땅이라는 데서 마당의 뜻을 갖고 있고요. 또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마당장자가 되겠습니다. 마당장자의 예문을 살펴보시면 1번 무슨 장면일까? 2번 어머니께서는 시장에 가셨습니다. 자, 3번 볼까요? 그는 태권도 도장에 다닌다. 도장은 뭐예요? 무예를 익히는 곳을 도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장자는 어떤 데 쓰이는지 활용어 살펴보면 여러분 알고 있는 공장이 있죠. 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농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기를 잡는 곳은 뭐라 그럴까요? 어장이라고 그럽니다. 어장에서 중요한 건요. 이 어자가 무슨 어자예요? 고기 어자? 아니라 그랬죠. 앞에 물수변이 있으면, 삼수변이 있으면 고기 잡을 어자가 쓰입니다. 그래서 멸치를 주로 잡는 곳을 뭐라 그럽니까? 멸치어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자와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될 한자성어는 일장춘몽입니다. 춘은 뭐예요? 봄춘이죠. 몽은 꿈몽자입니다. 한바탕의 봄꿈이라는 것으로 헛된 거, 의미 없는 것을 얘기할 때 일장춘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한자 보시죠. 앞전, 자, 이번 한자는 어떤 한자예요? 앞전자입니다. 자, 앞전자 어떻게 만들어준지 살펴보면요. 본래 배가 보이고 있죠. 배 위에 발을 올려놓으면 걷지 않아도 저절로 앞으로 나아가면서 앞의 뜻으로 쓰인 글자가 바로 앞전자가 되겠습니다. 자, 앞전자의 활용 예문을 보시면 조금 전에 막 잠이 들었어. 2번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웃기만 하셨습니다. 여전은 변함이 없이 전과 같은 것이고요. 3번은 많이 얘기하는 거죠. 내일을 향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전진. 진짜는 나아갈 진짜 아닙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전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활용어 볼까요? 전면입니다. 전면. 전자가 앞전자니까 앞면을 얘기하겠죠. 자, 두 번째 목전입니다. 목은 뭡니까? 눈목자죠. 눈 앞을 우리는 목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세 번째 전회. 전회는 지난 회를 전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자와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될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전무후무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을. 다른 말로 유일무이.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다는 뜻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전무후무입니다. 다음 한자 보시면 번개전, 자, 이번 한자는 번개전자입니다. 우리 전기, 전력할 때 바로 이 전자를 쓰는데요. 자원풀이 살펴보면요. 구름과 구름 사이에 번개불이 번쩍이는 모양을 본뜬 글자가 바로 번개전자입니다. 윗부분은 비구자라는 거 아시겠죠? 자, 활용 예문 살펴보시면 이모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2번 전보가 왔어요. 전보 본 적 있나요? 전신으로 글을 보내는 통보를 전보인데 요새는 전보가 그렇게 많이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3번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정전 안내 방송을 했다. 정전은 뭡니까? 송전, 전기를 보내는 것이 한때 중단되는 것을 정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전자와 관련된 활용어 살펴보면요. 전격입니다. 그 일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전이 뭐라 그랬습니까? 번개 전자라고 그랬죠. 번개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거, 아주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걸 전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두 번째, 우리 많이 보는 한자죠. 전기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전력이 되겠습니다. 이 전자는 번개 전자입니다. 그래서 전기력의 준말이 전력이 되겠고요. 자, 전자와 관련돼서 꼭 알아야 될 한자성어 있습니다. 전광석과 전깃불, 그리고 부싯돌의 석입니다. 부싯돌의 불처럼 무척 빨리 진행될 때 전광석화처럼 일을 처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한자 보시죠. 운전천. 자, 이번 한자는 온전전자입니다. 자, 온전전자, 전국, 전교할 때 이 전자 쓰는데요. 자원풀이 살펴보시면 옥을 집안에 들여 잘 보존한다는 뜻에서 온전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온전전자가 되겠습니다. 온전전자의 활용 예문 보시죠. 황쏘가리는 몸 전부가 황금빛으로 빛나는 물고기입니다. 2번 볼까요? 전 국민이 힘을 모아 일을 하였습니다. 3번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전혀는 무슨 뜻이에요? 주로 부정적인 뜻을 가진 말을 꾸며 아무리 해도 도무지 절대로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전혀가 되겠습니다. 활용어 살펴보면요. 전국, 온 나라 전체란 뜻이죠. 자, 두 번째 전교가 나옵니다. 학교 전체란 뜻이고요. 세 번째 전부는 모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한자 성어는 바로 전지전능입니다. 지자는 알지자죠. 능자는 능할 능자입니다. 뭐든지 알고 못하는 것이 없는 것. 바로 신이 전지전능한 존재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발을 청. 자, 이번 한자는 발을 정자입니다. 자, 발을 정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원풀이 살펴보시면 본래는 성곽의 형태 밑에 발의 뜻인 지를 합한 글자로 정벌하다의 뜻이었는데 바르다의 뜻으로 바뀝니다. 또는 바로잡다, 고치다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발을 정자고요. 발을 정자의 활용 예문 살펴보시면 정말 큰 개구리였습니다. 2번 정직하게 살아라. 정직은 뭡니까? 속이거나 숨김이 없이 참되고 바른 상태를 나타내고요. 3번 네, 곧 시정하겠습니다. 시정은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을 우리는 시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자와 관련된 활용을 살펴보면요. 정당, 바를 정자죠. 바르고 마땅하다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정당이고요. 자, 두 번째 공정. 공정은 뭡니까? 공평하고 바른 것을 공정입니다. 일은 공정하게 처리해야 되고요. 3번 정의. 정의는 뭡니까? 바른 겁니다. 바르고 의로운 것을 정의고 우리는 항상 정의를 위해서 살고 정의를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한자 성어, 중요한 성어죠. 사필귀정. 한자 볼까요? 일사자, 반드시 필자, 돌아갈 귀자, 바를 정자.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걸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뭔가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사필귀정이란 말만 생각하면 여러분 원칙에 맞게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10개의 한자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편안한 안, 낫, 오, 바깥에 왜, 얼굴용 용, 글자다 다, 마당장 장, 앞천 천, 번개전 천, 온전전 천,
선생님, 스플림 자는 나무목 자가 2개 모여서 된 글자라고 하던데 이런 문자를 무엇이라 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 이처럼 2개 이상의 글자가 뜻으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글자를 회의 문자라고 합니다. 자, 회는 모을 회자고요. 의는 뜻 이자입니다. 자, 회의 문자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그렇죠. 바로 자기 나름대로의 뜻을 갖고 있는 글자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자, 말로만 해서는 잘 모르겠죠. 자,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날 일자와 달 월자가 합쳐져서 밝을 명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인자와 나무 목자가 합쳐져서 사람이 나무 그늘 밑에서 쉬고 있는 모양에서 쉬다란 뜻의 쉴 휴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의 문자는 무척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자를 볼 때 이 뜻과 이 뜻이 합쳐져서 전혀 새로운 이 뜻이 됐구나라는 걸 살펴보면 더욱더 회의 문자를 만나는 재미가 있습니다. 즐거운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도금 문제네요. 1번은 뭐죠? 전력이 되겠고요. 2번은 고기 잡으러 어장이 되겠죠. 3번 내용이고요. 4번은 그렇죠. 불안입니다. 부안이라고 쓰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요. 훈과 음을 쓰는 훈음 문제입니다. 첫 번째 낫 오자고요. 두 번째는 얼굴용이라고 그러겠죠. 세 번째는 글자 자자입니다. 네 번째 온전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한자에서 빠진 한자를 보기 위해서 찾아 번호를 쓰는 겁니다. 낮 12시라는 뜻을 가진 한자는 뭡니까? 그렇죠. 정오. 정자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걱정이 되어 마음이 편안하지 아니하다는 뜻을 가진 한자. 불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오늘도 잘 푸셨죠? 오늘 우리가 만날 사자수학은 부모 유명하시거든 부수 경청하며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인지 살펴보면요. 그렇죠. 부모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있거든 부수 경청하라. 고개 숙여 공손하게 경청해야 하며. 자, 여러분 오늘부터 부모님 말씀 어떻게 들으셔야 되는지 알겠죠? 자, 여러분은 삶의 목표가 있습니까?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항상 머리는 하늘을 향해서 그리고 발은 땅을 향해 있으면서 미래를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1세기는 바로 여러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21세기를 아름답고 멋지게 꾸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더욱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